안녕하세요. 오늘은 근골막 정복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한의학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한의학적인 개념이 다소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양자의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파동, 기, 에너지 치료, 즉 파동이나 입장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이제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도 그 개념들을 접목해서 치료를 하니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가 나오는 것을 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의원 진료를 하면서 한의원 자체의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한방 협력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양한방 협력진료를 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협회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 논란을 좀 일으키기도 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방병원 형태로도 양방 원장님들과 협력진료를 하기도 하였었는데, 제가 여러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진료를 누가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그냥 홀린 듯이 이끌리듯이 이 진료를 쭉 하게 되어졌고, 이 진료를 하는 끝단에서 양자의학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하는 진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이 명확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양한방 협진 체제보다는 에너지 의학, 한의학의 기치료 개념으로, 즉 입자냐 파동이냐에 제 안에 이해되어지는 것들에 갈등해서 지금은 이제 파동, 에너지 의학으로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되면서 제 스스로 이 진료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좀 정리가 되어지고 나서 제가 진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이와 달려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지금은 체력이나 여건에 맞게 진료를 하면서 그 진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께 공부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의사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있고 지점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또는 블로그나 이런 데서 어필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골막침과 비근골침 두 가지로 제가 치료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치료를 하는 게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서 또는 피하의 피부층의 탄력이나 재생을 시킴으로써, 코 같은 경우는 연골이나 이마 부위나 코뼈 위에 골막 부위들의 침자극을 어느 정도 강도로 주었을 때 실제로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물론 침몇 개 꽂았다고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다량의 매선침이라는 특수한 침이 삽입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기전에 의해서 조직의 재생과 강화와 형태의 변화, 재배열을 유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치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골막침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제가 이 시술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의료 재료의 이름이죠. 매선침이라든가 실리프틴이나 했을 때 사용하는 실이 녹는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표현하기에는 이 치료의 개념이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것들,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하는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 형태가 변화하면 턱을 닦거나 또 보형물 넣거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재생시키고 교정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미용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좀 높이자, 그런 이제 의도로 조금 더 치료를 어떻게 어느 부위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근막, 골막, 피하층 세 개 층을 다 사용한다, 이것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근막, 골막, 그리고 피하층, 근골막침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술의 어떤 강도라든가 시술의 어떤 반복되는 회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이라는 것의 한계가 절개를 하고 무엇인가를 펼치거나 잘라내거나 깎아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생되고 교정되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모양이 바뀌어지고 바뀐 모양이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치료의 회차나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회차는 통상적으로 어떤 부위든 간에 2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으로, 시간이 없으시다든지 하시면은 한 3개월에서 최대 적어도 6개월 이내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 어느 부위든 간에 유의미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한두 번도 형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한두 번의 시술을 가지고는 변화된 형태가 유지되거나 변화의 폭이 누가 보아도 효과가 있다는 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임상 케이스를 진행한 결과 시술을 보통 이제 2주에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또는 형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경우는 7, 8회에서 10회 정도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근골침이라도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해서 비근골침이라는 용어를 코빗자를 포함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치료를 했을 때는 처음에 단순한 미용적인 효과라든가 피부의 탄력도의 변화, 또는 약간의 좌우의 불균형을 교정해드리는 안면침을 좀 더 강화한 그 개념으로 내선침이라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종합사 PBOC 채널에 들어갔을 때 또는 침을 삽입시켰을 때 이때 어떤 변화가 어떠한 기전으로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침을 찌르는 과정에서 운동 힐링 과정, 상치유 과정을 모두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재생되고 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침만 놨다 뺐다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생 과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전해서 내선침, 녹는 실을 삽입을 시킨다고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삽입된 실이 분해되는 가수분해 과정에서 조직의 재생을 한 번 더 촉발시키는, 또 실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는 3개월, 6개월 동안 재생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넉넉히 보셔서 시술하시고 마지막 시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시면은 실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그 이후에 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밉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실은 노래 사려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맞추거나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을 그 이후에는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혹 임상을 하다 보면 녹는 실이 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녹는 실이 녹을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시술하시고 한 몇 달,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실을 예를 들어서 녹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뭔가 했을 때 실이 남아있으면 안 녹았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드물지만 특히 콧볼을 묶기, 연골 묶기라든가 이런 시술할 때 안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는 실로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녹는 실은 안 녹고요. 녹는 실은 녹습니다. 녹는 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안 녹았다는 것은 녹지 않는 실을 섞거나 아니면 기간이 안 됐거나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비근골침 그리고 근골막침 두 가지를 어느 부위를 하냐, 시술 초기에는 제가 당연히 원리적으로 이 봉합사 자체가 장기 인체에 어디를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이 없다고 하면 어느 부위나 시술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나 하면 안 된다, 이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거기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원장님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 처음에 초기에는 시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술하는 거는 눈매나 눈꺼풀 교정, 관자의 꺼짐, 또는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 꺼진 부위라든가 탄력이 떨어진 부위, 높이의 변화가 필요한 부위, 또는 코 같은 경우에 휜 코나 매부리 코, 짧은 코, 대창 코, 복코 여러 부위들을 시술을 하는데요. 나머지 어떤 모양을 어떻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고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해요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분이 원하시는 시술의 결과를 내드리려면, 그러니까 내드릴 수 있는지, 이 요법으로 근골막침과 비근골침으로 환자분이 원하시는 모양을 내드릴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내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회차가 얼마 필요한지, 그리고 유지가 되려면 형성이 된 조직은 못 가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노화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는 부위도 있고, 코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달렸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지만 유선이나 또 싸고 있는 피부의 탄력도가 적어지면 형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얼마나 되냐. 남는분은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데, 관리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개인의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술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는 근골막 정복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용어를 조금 바꾼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힘들었던 게, 항상 무엇인가를 하면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항상 들어와서 근거를 대라 비중격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서 소모적인 게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의 수장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고발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문제 됐던 적은 진료적인 거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진료를 하면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께 이게 무엇인지를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야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워서, 아, 저거 나한테 필요했는데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아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때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효과를 잘 보시는 중에서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병원이나 물론 다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환자와 의사도 매칭이 잘 되면 과다하게 서로 간에 불필요한 소모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집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골막 정복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골막침하고 비근골침을 사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매선침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약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는 제 시술은 침이에요, 침. 또 매선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실 자체가 남아있는 게 100% 사라져야 되고, 남아있는 동안에 피부 재생을 촉진해야 되고, 새로운 실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PDO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실들은 또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한 17년 정도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 실은 제가 너무 잘 알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문제라고 하면 가벼운 피부 염증이라든가 소변이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치를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은 얼굴에서 안면 뼈가 있는데 상하이 몸이 틀어지면서 골반부터 틀어지면은 골반부터 지그재그로 억각으로 이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그재그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요즘 학원들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생활을 하고 운동량도 들고 하면서 몸이 자꾸 틀어지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가슴이 좌우가 불균형이 있는 짝가슴인 경우도 많고, 최종적으로 목하고 턱하고 상악하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최종 단계에서는 안면 비대칭이 오고, 그리고 코도 이 중간 뼈 자체도 이렇게 틀어져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틀어지게 성장 과정에서 틀어지게 자랄 수도 있고, 비중격 연골하고 비인연골 이런 부분들은 다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어지면 한쪽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좁은 쪽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넓은 쪽으로 주로 의지해서 숨을 쉬다 보면 넓은 쪽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점막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를 근육을 활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정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위치를 돌려버립니다. 완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시죠. 나의 정도에 따라, 또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치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의 완전성과 또는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진료를 했을 때 전체적인 얼굴을 예를 들어서 틀어진 그 상태에서 안면 비대칭 이런 근육들을 활용해서 치료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점점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약해진
가발단된 근육은 긴장을 풀면서 할 수도 있고, 처지고 커진 것들은 좀 끌어올리기도 하고, 비대해져 있으면은 약심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좀 순환을 도와서 작게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리프팅을 하기도 하고, 목이나 이런 쪽들이 눌리면서 한쪽의 얼굴이 좀 위축이 되고 찌그러져서 일그러져서 눈도 좀 짝눈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안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눈 비대칭 쪽을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좀 안쪽에 에너지가 잘 맞고 피곤해 보이지 않게, 안검하수 같은 경우도 눈 안쪽에 있는 그 밀러근이나 그 부분까지 갖고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안검 쪽에 있는 근육들, 눈동인대 사용하는 힘들, 알루미늄, 전두근 이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데서 쭉쭉쭉 운동하시면서 눈을 어느 정도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 같은 경우 코로 정말 어쩌다 보는지는 후장문이 되거든요. 그만큼 사진도 많이 찍고 셀카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얼굴이 뭐 이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휘어져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기능적으로도 코가 휘면은 귀중격 망곡증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숨쉬기나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코골이나 또는 비염,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걸 내원을 하시는데, 교정을 할 때 처음에는 내선침을 삽입을 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연골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면서 반복해서 모양을 재배열시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또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제가 치료할 때 보통 그냥 이렇게 실을 몇 개를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왼쪽을 주로 많이, 왼손이 많이 일을 해요. 이걸 잡아서 위치를 변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부하고 뼈하고 근막하고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한 번 시술할 때마다 가볍게 침으로 이제 박리하듯이 뜯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뜯어주면 가동성이 생겨요. 가동성이 생긴 그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위치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원형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려면, 처음에 시술을 했을 때 1회차 시술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2회차, 3회차 갈수록 위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턱이 뒤로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렸다. 그러면 이분이 이 근육의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 코 같은 경우도 주저앉았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코 연골이 주저앉았다. 꺼지면서 안장코처럼, 또는 비중격 쪽, 요즘은 일자코가 유행인데 C커브 모양이다. 주저앉았다, 중간에. 그러면 여기서 연골부터 해서 전체를 끌어올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안면부, 이 부분, 중안면 부분의 근육들을 다 자칭해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얼굴이 좀 달라지고 턱 모양이나 앞면 모양이 달라져요. 훨씬 예뻐져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T존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마 쪽에 전두근하고 안어상 쪽 T존 근육과 골막까지 입체감 있게 좀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눈도 좀 더 들어가 보이고 튀어나온 눈이나 그런 분들, 또 이마 형태도 훨씬 좀 예뻐지죠. 그리고 미간하고 코하고 같이 세워주면은 얼굴에 이 하안면 쪽이 뒤로 후퇴하는 시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작아져요. 저는 뭐 제 얼굴 하지만 노이로 하고 코는 멋지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할 때 교정하면은 얼굴이 입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료하면서 항상 영상에서 받으면 형태 변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진료하면서 같이 진료하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제가 오래 한 것만큼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제가 더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것들이 또 제가 그냥 하고만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 보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조금 뭔가 좀 다를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제가 한의 선생님들하고 교육도 하고 지점도 오픈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근골막 정복술, 즉 기본적으로 피부의 상태, 근육 상태를 제가 박리하듯이 뜯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과거에는 내선침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침법이 조금 더 정밀하다 또는 침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침을 여러 층을 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침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의료가 또 수술 같은 경우도 성형수술도 어떤 원장님 하시냐에 따라 다르고 무릎 수술도 척추 수술도 그렇고 다 원장님마다 수술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 침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한의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눈시이나 외선침을 가지고 치료를 하실 때 그 원장님은 나름대로의 또 방식이 좋은 방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방식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방성형이라든가 한방치료에 있어서 이 한방성형은 다 똑같다. 저 집에서 하는 거랑 이 집에서 하는 거랑. 근데 왜 당신이 말하는 거랑 저쪽 한의원에 물어보니까 왜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쌍꺼풀 수술 하셨냐? 대부분 하잖아요. 그럼 쌍꺼풀 수술 받으실 때 여러 병원을 발품하시면서 상담 받으셨냐니까 받으셨대요. 왜 받았냐? 쌍꺼풀 수술이면 다 똑같지. 그러면 이해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다소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그렇게 사람을 배려해서 표현을 좀 하면 좋은데 저희 타고난 본성이 성격도 급하고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거든요. 타고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인대막 정복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경락처럼 뭔가 근육을 만지고 당기고 움직이는 변이시키고 하는데 그거는 침투적인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메스는 이제 크게 절개해서 들어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미세한 침을 엄청나게 놔요. 처음에는 뭐 좀 비싼 거 같아 이러다가 받으시고 나면 일단 재료값도 많이 들겠구나 하시거든요. 진짜 사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실이 몇 개가 들어가냐 개인 편차가 있어요. 물론 평균적인 건 있기는 하지만 실의 개수가 오버될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위치가 잘 나왔냐 그걸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침 개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니까 사과 5개 얼마 이런 장사가 아니잖아요. 의료하고 일반 서비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뭐 해주냐, 거기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저는 그냥 치료 효과가 이거는 별로 불필요해 보인다 이런 거 다 쳐내버려요. 왜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술 해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받으시는 분도 지금 다들 바쁜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뭐 그거를 하나 더 해서 복잡하게 받는 것 같은 마음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심리적인 위로나 이해이 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나서서 위로해드리기보다는 확실한 효과 그리고 약속드린 진료의 결과 그걸 내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의료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된다, 다 한다 이러면은 사기꾼이니까 그런 한계성들을 상담할 때 조제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